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월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1분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놀랐습니다. 코스닥 그렇죠. 지수 거의 25% 뛰어 올랐네요. 사실 우리 2023년 시장 예측했을 때 처음에 들어올 때 2020년 작년 말이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전략 후강의 전망이 컸지 않습니까? 확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 실적은 성적은 엄청났죠. 1월부터 뛰어가지고 지금 전체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한 분기 동안 놓고 보면. 그래서 이번 대부분의 증시 흐름은 사실은 1, 4분기 전체 어떤 흐름은 연준의 어떤 금리 스탠스 여기에 달렸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1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강하게 뛰었고요. 2월은 기대했던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매파적인 스탠스를 다시 유지하면서 조정이 나왔고 3월은 또 거의 뭐 사고급이 터졌지 않습니까? SBB 파산 매각, CS 매각, 또 도이치뱅크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어떤 금융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5% 정도가 급등이 나왔죠. 한 해에 20% 지수가 오른다 그래도 대단한데 3달 만에 25% 가까이 올라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등락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 어디가 많이 올랐나를 보면 S&P 500 섹터별 등락을 보시면은 역시나 성장주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동안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섹터별로 놓고 보면 좌측 우쪽이 보시면은 성장 기술주들이고 아래쪽이 작년에 강했던 안 좋은 시장이 강했던 헬스케어나 에너지 쪽인데 이쪽은 지지부진한 반면에 3개월 동안 성장 기술주, 그러니까 빅테크주는 굉장한 급등이 나왔죠.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란데요? 그렇죠. 초록색인데요. 네, 그렇죠. 눈이 부실 정도죠. 엔비디아가 무려 90%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메타가 70% 이상 급등했거든요. 물론 작년에 워낙 말아 드셨기 때문에 반발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1, 4분기에는 성장 기술주, 빅테크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국내 증시를 돌아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많이 올랐습니다. 10%나 올랐지만은 코스닥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역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2차 전지라든지 또 엔터,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탄착군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고 또 SM의 공개 매수 이슈 등등과 함께 엔터주도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주도 굉장히 강했고 또 작년 11월에 올라왔던 챗 GPT 관련해서 이슈가 또 돌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 분기를 성장 테마주들이 이끌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 증시 기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증시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딱 1, 4분기가 아니었나. 아마 1, 4분기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증시 약세론자가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 분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상당히 인상적인 그 격언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지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3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4일에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과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 5일에는 미국의 3월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6일에는 세인트 연은 총재, 블러드 총재죠. 세인트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예정돼 있고요. 끝으로 7일에는 미국의 3월 고용 지표와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는 보면은 뭐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정도로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원래 이제 월 초와 월 말에 경제 지표가 또 굵직한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이번 주에도 A급 지표도 있고 해서 지표에도 역시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겠지만은 역시 두 개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 뭐 상당히 중요하죠. 또 거기다가 연준이 신경 쓰는 실업 지표에서 또 미국 3월 고용 지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 자, 요 세 개가 중요한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IT의 어떤 흐름과 또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게 주 초반에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주가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고용 지표는 항상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PC 지표 같은 경우도 또 생각보다 잘 나온 거 아닙니까? 낮게 나왔으니까. 그게 또 예. 힘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3월 고용 지표도 이번 주에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이겠죠. 이번 주 이제 7일 금요일 예정돼 있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이나 또 섹터 테마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을 다들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실적에 있어서 엄청난 또 쇼크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시크리컬 섹터, 경기 민감 섹터 어떤 사업부를 모두 가지고 있죠.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 또 디스플레이, 가전 모두 경기 민감 섹터이긴 하지만은 예. 우리 한 1년 안쪽만 놓고 보더라도 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10조가 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예상하고 있는 것은 1조 전후입니다. 1조 밑으로 봐요. 10분의 1 토막 이상 나버리죠. 예. 그래서 야, 진짜 이게 투자할 회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경기 민감 섹터지만 예. 이 정도의 어떤 차이를 보이면 조금 의심을 하게 되는. 음. 그래서 왜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어떤 구조적인 성장하는 섹터가 커브를 내줘야 되는데 그 커브를 내주는 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쇼킹한 실적이 나올 걸로 보는데, 물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쇼크는 적을 겁니다. 예. 지난주에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우리 봤습니다. 안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또 용서를 해줬거든요. 그래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선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아마 이번 상반기 1, 4분기 쇼크로 엄청난 쇼크가 나올 것이고 2, 4분기는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는데, 감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용서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번 실적 시즌에 역시 키포인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4월이 시작되는데요. 자, 증시가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분기 시장 전망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닝 리세션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1, 4분기가 워낙 화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분기가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너무 셌으니까 예, 우리 그렇죠. 기대감이 또 한층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왜 올 초에 시작될 때 시장을 전략 구강으로 바뀌었습니까? 작년 12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암울하게 봤거든요. 그럼 1, 4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너무 2, 4분기를 희망찬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1, 4분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코스닥의 강세가 가장 큰 특징이었고,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우리 전체 시총을 놓고 보면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5분의 1, 6분의 1 시총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 오히려 거래 대금이 11조 정도의 거래소를 뛰어넘는 15조의 어떤 엄청난 코스닥에 있어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였거든요. 그지만 그만큼 코스닥이 강했고, 그 안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이 2차 전지의 어떤 폭발적인 거래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분기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본다, 1분기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대형주가 강세였고요, 개인이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테마주가 강세였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번 1, 4분기까지 어떤 우리 그 흐름을 놓고 보면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른 성장주의 강세, 그리고 개인 수급에 의한 테마주 강세가 최근에 강한 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것, 조금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4월 들어간 장인데, 코스닥 시장 강세는 역시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뭐 엔터 등등이 이끌었습니다. 근데 관련 섹터에 약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지난주 여러분 보셨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매도 리포트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 국내의 어떤 리포트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외국계 리포트는 거의 또 같은 행태를 보이더라고요. 반토막 리포트가 목표가 지금 주가에 거의 반토막 리포트가 나오던데 조금 과한 측면은 있지만은 어떤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코스닥과 그다음에 또 거래소의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 쪽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대부분 2차 전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건 분명히 부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실적 시즌 돌입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나 섹터는 아무래도 경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주들 지금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성장성은 알겠는데 당장 실적 관련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또 그나마 실적이 괜찮은 2차 전지는 밸류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계를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이번에도 계속 1, 4분기도 그랬지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스탠스고 그 연준의 스탠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는 게 외국인과 환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은 정확하게 중립 구간입니다. 중립 구간입니다. 이 위치에서 과연 강으로 갈 것인지 약으로 갈 것인지 저는 좀 두고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 이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대형주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중소형주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피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의 강세를 보일 것인가가 환율에 의해서 또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사실 1분기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네. 그만큼 2분기에는 뭐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그렇죠.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초미에 진짜 관심이 몰려 있고 계속 엄청난 거래도 폭증을 하고 있어서 조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시장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시장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계속 드리겠고 다만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 시장 보면 다 각자 노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그냥 환율과 연계된 환플레이만 하는 느낌이 들고 기관은 보시면은 뭐 반도체 쪽에 조금 노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는 어떤 특정한 2차 전지의 관련주 쪽에 탄착군을 형성해서 그쪽에서 노는 것 같습니다.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한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갈릴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기관은 사실 현재 구간에서 어차피 뭐 테마주나 2차 전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밸류가 안 나오니까 답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매수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우리가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흐르는가는 계속 꾸준히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주말 동안 나온 IRA 세칙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은 이미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수준이죠. 왜냐하면 우리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은 부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지금 정도면 충분히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부터 그러면은 과연 2차 전지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오른 종목들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워낙에 관련주가 뭐 테마주가 많이 오르니까 밸류 이제 볼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적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생각을 너무 안 한다는 것은 역으로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실적이 되는 섹터나 종목들 현대차라든지 뭐 LG전자 같은 종목 그리고 엔터 섹터 같은 경우 여전히 실적이 좋고요. 또 방산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요즘 우리 한류붐이 워낙 일어나니까 그 한류붐을 타고 오르는 어떤 K푸드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나온 종목들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이 안 되는 종목 결론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좀 덜 먹더라도 실적 없는 종목들은 일단 다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